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입자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다행히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법이 마련해둔 뭐랄까 거의 영웅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사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딱 명시된 권리인데요.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돈 받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쫙 서 있는데 나한테만 하이패스나 우선 탑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순서 기다릴 때 소액 임차인은 이 티켓 하나로 당당하게 맨 앞으로 가서 먼저 돈을 받는 거죠.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보통 경매에서는 설정 날짜가 제일 빠른 은행이 1순위로 돈을 싹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딱 발동하는 순간 소액 임차인이 마치 로켓처럼 그 은행을 그냥 추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증금 일부를 딱 챙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배당 순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하이패스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게요. 이 3가지는 세트 메뉴처럼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첫째,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랑 점유를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주민센터에 신고까지 끝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법원에다가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 마감일까지는 절대 이사 가면 안 되고 계속 살면서 그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증금 지키려면 확정일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최우선 변제권에 한해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아까 말한 요건만 갖추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 권리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제한은 아니에요. 우리 임차인분들도 그리고 경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계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 규정입니다. 바로 2분의 1 규칙인데요.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많아도 이분들에게 돌아갈 돈의 총합은 그 집이 팔린 가격, 즉 매각 대금의 절반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최소한은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억 원에 낙찰된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소액 임차인이 3명 있는데 각자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이 정한 한도는 낙찰가의 절반, 즉 5천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6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더 남아 있어요. 첫째,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 보증금 액수가 지역마다 달라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내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맨 처음 설정된 최초 근저당이라는 점이에요. 아주 오래된 근저당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소액 임차인은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계약을 따로따로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한 세입자로 보고 보증금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싹 바꿔서요. 이 집을 경매로 사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투자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매 투자자라면 이 3가지는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먼저 방공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은행은 애초에 대출해 줄 때부터 이 소액임차인의 몫을 미리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와도 임차인의 소액 여부는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함정을 조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실용적인 팁인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배당받는다면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협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배당 순서를 확 뒤바꿔버리기 때문에 원래 돈을 받아야 했을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경매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그 목적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은 계속해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